18강이 비문학입니다. 자, 비문학 18강, 빛의 실체. 자, 빛이 뭐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파동이냐, 지금 이것이 입자냐, 이건데, 자, 결국은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인류는 오랫동안 빛의 실체를 알아내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자, 빛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 인간의 감각이 너무 무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입자 내지 이게 파동인지 알 수는 없었단 말이야. 자, 그러나 근대 과학이 성립되었던 17세기부터 이 빛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 데카르트와 뉴턴은 빛이 직선 운동을 하는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뭘 찾으시면 돼요? 바로 이 입자죠? 자, 입자라고 얘기하는 빛을. 자, 그리고 그리말디와 훅은 빛이 입자의 직선 운동이 아니라 반대로 파동과 같은 물질이라. 그러면, 자, 17세기에는 양측으로 나눠졌네요. 한쪽에서는 입자설을 주장했고, 한쪽에서는 파동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 논쟁은, 자, 뉴턴과 같은 과학자의 권위에 힘입어 입자설이 승리하게 되고요. 이것이 150년 동안이나 입자설이 정설로 받아들였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입자가 이 파동설을 지금 누른 장면이네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19세기로 넘어옵니다. 자, 19세기 들어 빛의 파동적 속성을 지닌다는 주장이 이 토머스 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기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입자설이 150년 동안 계속 정설로 이어져 왔는데, 자, 이 토머스 영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동 아닐까? 다시 이걸 주장하게 되고요. 자, 그는 빛을 하나의 슬릿에 통과시킨 후에 이를 나란히 배열해서 두 개의 슬릿 사이로 통과시켜 빛이 스크린에 비추도록 했는데 그 결과 스크린에서 밝기가 다른 빛이 교대로 나타나는 간섭무늬를 관찰했대요. 자,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 좁은 틈을 통과를 하면, 분명히 그 아주 좁은 틈으로 해가 비치면, 자, 이것이 만약에 뭐였다면, 자, 여기서, 이것이 입자였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 분명히 이 입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가려졌으니까 거기에서 이게 통과를 못했을 텐데, 자,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자, 바로 이 토머스 형은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파동설을 여기서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가봅시다. 자, 그는 빛을 하나의 슬릿에 통과시킨 다음에 이를 다시 나란히 배열된 두 개의 슬릿 사이로 그 좁은 틈으로 통과를 시켜 빛이 자, 이 스크린에 비추어지도록 했는데 그 결과 스크린에서 밝기가 다른 빛이 교대로 나타나는 바로 간섭무늬가 나타냈대요. 자, 뭔가 무늬가 두 개가 어때요? 약간 농도가 다른 이 두 개의 어떤 무늬가 생겨났단 말이야. 자, 이는 마치 물결파가 서로 부딪히며 간섭할 때 나타난 것 같은 무늬로 빛이 직선 운동을 하는 입자라면 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토마스형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자, 파동설을 주장을 했을 겁니다. 자, 또 비슷한 시기에 프리넬은 빛의 회절과 그다음에 간섭, 불절, 자, 이런 여러 가지 자, 이게 현상을 설명하며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데요. 자, 이로 인해 파동설이 입자설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뀌어버렸네요. 150년까지 지금 입자설이 갑자기 이제 이 이후에 지금 파동설로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빛이 어떠한 파동인지, 그리고 파동이라면 이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죠. 자, 이를 밝혀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맥스웰과 그 헤르츠라는 사람. 헤르츠는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죠? 자, 여러분 라디오 몇 헤르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야, 지금. 자, 이 맥스웰은 자, 전기와 자기의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고는 이를 통해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 이 공중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혀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해서 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빛이 전자기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맥스웰은 결국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다고요? 자, 속도, 파동이 공중에 전파되는 자, 이걸 통해서 자, 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대요. 자, 그리고 밑에 자, 이 헤르츠는 이 실험을 통해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을 하고 빛이 전자기파 중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파장의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면 헤르츠도 마찬가지, 맥스웰도 마찬가지로 자, 빛은 전자기파라는 데 일치를 보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맥스웰의 이 전자기파 이론과 헤르츠의 실험으로 빛의 실체에 대한 논란은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자,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이며 전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광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것도 뭐야? 빛광자의 입자. 빛은 입자야? 자, 이걸 주장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입자설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고요. 빛이 입자로 작용한다는 자, 이런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이후에 컴퓨턴의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하지만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이 부정된 것도 아니래. 결국 빛의 입자적 속성과 파동적 속성이 자, 서로 어때요? 서로 다른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되면서 자, 빛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와,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야. 지금 파동설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냈는데, 이걸 통해 입자설 내지 파동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게 돼버린 거지. 그럼 어떡할까? 따라서 빛의 실체에 대한 문제는 중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이때 드브로이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속성을 모두 갖는 이중적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다 하면 되잖아, 그럼. 그쵸? 자, 결국 빛은 이 두 속성을 모두 가진 존재로 인정이 되었고, 자, 그리고 이처럼 빛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20세기 현대 과학의 핵심적인 축인 양자 물리학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결국은 우리가 입자설과 이 빛이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이걸 17세기부터 19세기, 그 다음에 21세기에 거쳐가지고 계속 논의를 거듭하게 됐는데, 자, 지금 이것이 현대 양자 물리학의 탄생이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